이번 강의에서는 스토리지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설계 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증가로 인한 저장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고민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의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원격지에 보관하는 재해 복구 솔루션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스토리지 상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스토리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는 먼저 서버에 직접 할당해서 사용하는 블록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낫으로 알려져 있는 파일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는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스토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의 로그와 같은 데이터를 하나의 볼륨에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웹서버를 여러 대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이미지를 파일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스토리지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웹 기반의 REST API를 통해 접근해서 객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카이브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낮은 성능의 저렴한 디스크를 사용하는 스토리지입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소개드린 스토리지 중 가장 저렴합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데이터를 해당 버추얼 서버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대의 서버에서 운영할 때 공유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웹 콘텐츠, 미디어 파일 등을 저장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장기 보존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처럼 스토리지 종류에 따라 용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백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그룹, 공공 클라우드와 같은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화 스토리지 서비스로 아카이브 스토리지도 제공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일반 스토리지 서비스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블록 스토리지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며 버추얼 서버에 추가하여 서버 공간을 확장하는 스토리지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단일 볼륨을 미리 블록 스토리지에 생성한 후 이 블록 스토리지의 공간을 버추얼 서버에 할당하여 해당 볼륨을 포맷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일 볼륨 최대 크기는 12TB입니다. 하나의 VM에 14개의 볼륨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168TB까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버추얼 서버의 스냅샷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 스냅샷 시점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이미지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며 하나의 블록 스토리지를 여러 버추얼 서버에 연결하는 멀티 어태치 기능도 제공됩니다. 베어메탈용 블록 스토리지는 여러 대의 서버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샌 스토리지 형태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볼륨이 각각의 베어메탈 서버에 공유된 형태로 사용되죠. 이러한 기능을 멀티 어태치라고 부르고 이 때문에 베어메탈 서버에 사용되는 스토리지는 블록 스토리지이지만 실제로는 샌 스토리지와 같이 공유 볼륨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블록 스토리지의 이미지 스냅샷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추얼 서버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중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서 블록 스토리지를 버추얼 서버에 추가로 연결해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운영체제 디스크와 추가된 데이터 디스크를 어떻게 백업할까요? 바로 스냅샷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냅샷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점의 블럭 스토리지를 그대로 카피하기 때문에 꼭 순간 사진을 찍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서버를 이미지 스냅샷하게 되면 운영체제 디스크와 데이터 디스크를 함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파일 스토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공유하는 스토리지 형태입니다.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하나의 볼륨을 여러 대의 버추얼 서버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눅스는 NFS 프로토콜을, 윈도우는 CIFS를 통해 파일 스토리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파일 스토리지는 웹 콘솔을 통해 쉽게 생성하고 원하는 버추얼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멀티 에이지 위치에 생성하면 두 개의 가용 영역에 생성되어 높은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멀티 에이지를 활성화하면 사용자는 하나의 스토리지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에이지의 스토리지가 프로비저닝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이지 한쪽의 장애에 대처할 수 있어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를 백업할 경우 스냅샷 기능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스냅샷은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스냅샷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복제하는 것입니다. 스냅샷을 생성할 때 스케줄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지정한 스케줄에 맞춰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따로 복제해 놓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을 생성한 후 백업된 데이터를 파일 단위로 복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래된 스냅샷은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는 DR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위치의 파일 스토리지 데이터를 동기화 복제할 수 있고 복제 주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 생성 시에는 암호화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 더 높은 보안 수준을 보장합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스토리지로도 불리는데 미디어, 로그 데이터 등의 객체를 저장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마존 S3 API와 호환되기 때문에 기존의 S3를 사용하던 고객들이 최소한의 소스 코드 수정으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콜스 즉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SSE S3 방식의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접근 허용 IP 또는 허용 자원을 등록하여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내부 자원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속할 수 있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로그 파일과 오디셀 로깅 서비스의 트레일 데이터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백업 데이터도 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콜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웹 브라우저는 작동할 때 동일 원본 정책을 따릅니다. 동일 원본 정책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서버에서 가져온 문서나 스크립트가 다른 원본에서 가져온 소스와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bc.com이라는 웹서비스에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abc.com에 접속했는데 다른 URL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제공되면 웹브라우저는 이를 보안 침해로 인식하고 콘텐츠 표시를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에게는 서비스 장애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는 콜스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자바 SDK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내가 이 도메인으로 접속했을 때도 동일한 이미지나 콘텐츠가 노출이 되도록 콜스 설정을 하면 됩니다. 콜스 설정을 하지 않으면 웹 브라우저에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콜스 설정을 하면 에러 메시지 없이 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 허용이 가능합니다. 즉, 접근 허용 기능이 제공되는 거죠. 퍼블릭 접근 제어는 접근을 허용하는 외부 IP를 지정하여 설정합니다. IP 주소는 IP 대역을 입력해서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을 허용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버를 지정해서 프라이빗 접근 제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D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KR 웨스트 1 리전과 KR 이스트 1 리전, 이렇게 두 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KR 웨스트 1 리전에 생성되었습니다. 버추얼 서버에서 저장하는 데이터나 백업을 통해 저장하는 데이터, 그리고 버킷에 있는 일반 데이터 등이 KR 웨스트 1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이때 DR 기능을 KR 웨스트 1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활성화하면 데이터가 백업 리전으로 복제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본 버킷과 복제본 버킷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한 위치의 데이터 센터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는 원격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서비스 복구가 가능합니다. 즉, 원본 버킷과 복제본 버킷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야 DR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R을 위해 원본 버킷과 복제본 버킷 모두 서로 다른 복제본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버킷의 버전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버전 기능을 활성화하면 각 데이터는 버전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꼭 버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DR을 통해 원본 리전의 버킷 데이터가 유실되더라도 백업한 DR 버킷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업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업 서비스는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유사시에 복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버추얼 서버의 운영체제 이미지 스냅샷, 베어메탈 서버의 파일 시스템 백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버추얼 서버 백업은 DR 기능도 제공합니다. 백업 이미지를 복제할 위치와 보존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서버를 백업할 경우 별도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 없지만 베어메탈 서버의 경우 백업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합니다. 백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백업 주기, 백업 경로, 백업 기간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백업된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방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안전성과 복구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목적에 맞는 스토리지 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멀티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넌트 A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테넌트 B도 사용하고 싶다면 테넌트 B는 테넌트 A가 생성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넌트 B에게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넌트 B는 공유된 키를 사용하여 테넌트 A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S3 API가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AWS에 있는 데이터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해당 API를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단순히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데이터까지도 S3 API를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토리지 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